시작은 원활하게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힘든 순간들은 없었나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나쁜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야 되고, 같은 업계의 트레이너 선생님들 혹은 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처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다만 PT샵을 오픈하고 나서 대표가 되고 난 후에 힘든 점, 늘 숙제인 점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트레이너일 땐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였고, 나만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벌면 그만이었거든요.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또 프리랜서로 일할 땐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 그리고 매달 열심히 하면 적어도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대표가 되고 나니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생기잖아요. 직원 선생님들을 이 공간 안에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센터 역시도 망하지 않으려면 항상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과의 관계, 이 부분에 처음으로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실수 안 하면 되고, 나만 잘못 안 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생기고 직원이 생긴다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잘 유지해야 하고. 근데 이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다른 삶을 살았고, 살고자 하는 방향도 다를 테고, 이 간극을 줄이는 게 진짜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저도 노력하겠지만 반대로 상대방들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누구 하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다행히 좋은 분들과 일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원활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 두 부분이 아마 모든 분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구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크게 힘든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지?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냥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시점이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앞에 PT샵을 오픈하고 2년 만에 그 공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건물주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저를 내쫓았는데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었고, 세입자로서의 어떠한 직무유기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균열과 누수가 된다면서 그게 저희 탓이라고 말하면서 저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정보가 없고 살아온 방식 중엔 이런 방식이 없었으니 적잖게 당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변호사도 선임하고. 하지만 이 정도가 넘어서면서 저를 되게 스트레스에 가뒀던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세세한 항목까지 이런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분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고, 임대차 보호법상 저는 10년까지 있어도 된다고요. 그 건물주분이 저에게 주시는, 또 제가 운영하는 PT샵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는 회원님들께 너무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까가 우선적으로 작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사실 이사를 안 가고 더 운영해도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저는 그것보단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서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고요. 그 여파가 회원님들께 미치지 않길 바랬고요. 저를 믿고 따라오는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그러한 스트레스 안에서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게 싫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자 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환자였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막 소리도 지르고, 집에 혼자서 막 희귀꼬머리처럼 있기도 하고, 뭔가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오기에 저는 다행히 상처에 무딘 성격인 게 좋은 것으로 작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건 기회다. 광화문 한복판으로 나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며 이사를 하는 계기를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 준비 과정은 어떠셨어요? 끔찍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가 잘한다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센터를 정리해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제가 다시 기회로 삼고 달려나갈 수 있는 데는 회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회원님들은요,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을 주셨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시고요. 건물을 직접 갖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입장 차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도와주셨고요. 또 다른 회원님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또 그걸 또 그렇게 티내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다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고요. 제가 새로 이사갈 것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 하시고 많은 정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모든 회원님들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달려보자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됐고 이게 기회라고 저 혼자 스스로 주문을 외워가며 오히려 이럴 때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안 요소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작용하겠죠. 들어간 지 2년 만에 뭔가를 확실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야 되니까 심지어 더 큰 데로 이사를 해야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또 잘할 수 있을지, 나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지, 나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상황을 한번 딱 마주치면 누구나 살면서 무조건 겪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안 겪어도 되는 일을 겪었다고 저는 느꼈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이런 불안감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불안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회원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힘을 주시고 제 주변에서 저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외부적인 거에 대한 힘든 거는 없었어요. 내가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불안 요소를 제외하면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재오픈 과정은 어땠고 오픈은 잘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PT샵을 오픈했을 때랑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부지런하게 장소를 물색하고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회원님들도 만족해하는 것 같다라는 장소를 몇 가지 추렸고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신이 드는 곳을 정했고 광화문 신문로에 있는 현 코지트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번에도 공사 기간과 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픈이 됐는데요.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오시기를 주저했던 분들까지 제 오픈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와 코지트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3명이 한 달에 수업을 700개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저희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다행이라고, 진짜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재오픈을 한 지. 저를 포함해서 트레이너가 6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포지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진짜 회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해드리고 회원님들 없었으면 꿈을 펼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님만의 운영 철학이 있나요? 대단한 운영 철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막고 싶습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소모는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의 견해니까 그 견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단지라든지 인터넷 광고라든지 후기 작업이라든지 등등의 어떠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대단하다가 아니라요. 저희는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라는 상품이 돋보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자라는 게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홍보 중요하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 놓은 상황에서는 과한 세일즈와 영업 굉장히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회원님들이 그런 과한 영업이나 세일즈, 재등록만을 위한, 등록만을 위한 이러한 영업과 세일즈를 모르고 받아들일까요? 절대 모르지 않고 불편하고 부담으로 작용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들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필과 강요하기보단 증명을 해내자라는 방식으로 일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회원님들과의 유대관계를 더 깊숙이 만들다거나 회원님들이 운동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우리와 운동하는 게 재밌으신지, 실제로 건강적으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 회원님들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로 진실된 만족은요, 보이지 않는 만족이라고 해요. 저희가 외적으로 회원님들 이렇게 해드리니까 등록하세요, 등록해보시는 게 어때요, 재등록하시는 게 어때요, 이런 보이는 만족보다는 회원님들이 이 공간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운동 쪽 활동이 건강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을 때 신뢰라는 명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뢰라는 명분이 가져다주는 파생 효과는 소개라든지 본인의 친구와 가족을 데리고 오신다거나 또 그렇게 연결돼서 저희의 회원님들의 뎁스는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가족 단위, 정말 친한 친구, 지인들,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이 기반된 회원님들의 관계도가 엄청 단단하게 엮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운영 철학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선생님들이 어떠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고 수업과 회원님들과의 관계, 자기 개발에만 힘쓸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수업하는 것의 질을 높이고 나라는 상품을 정말 좋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회원님들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선생님들 입장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저는 그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저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저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건 선생님들이 수업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건 너무 좋은 일이긴 합니다. 회원님들이 그만큼 저희와 운동을 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또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요. 가끔씩 선생님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피로감에 휩싸인 것도 보이고 피곤한 것도 보이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선생님들과 일하고 싶거든요. 또 오랫동안 회원님들과 함께 운동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체력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즘에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많이 싸워요. 어느 요일을 정해서 아예 그냥 반나절만 일하고 퇴근을 해라.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멀리 봤을 때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컨디션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요즘엔 저에게 큰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코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PT샵이 오랫동안 회원님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현재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직원 선생님들과도 다양한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필드에서 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트레이너로 남고 싶습니다. 또 저라는 상품이 충분히 가치 있는 상품으로 회원님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만 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나이가 먹어서도 저는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트레이너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현재 그러한 공부들을 위해서 대학원도 진학을 해서 과정을 밟고 있고 후배 트레이너들 또는 동료 트레이너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진행하는 트레이너로서의 새로운 도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왔던 과정,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과정 내에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해야 하는 점, 또 내려놓아야 하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후배 트레이너 분들과 동료 트레이너 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교육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하면서 회원님들의 만족감과 트레이너들의 만족감까지 모두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하는 트레이너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